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통한 레이저 필라멘테이션 관측 연구에 대해 발표할 김진성, 이효원, 이은규, 오형록입니다. 석희원 교수님과 이효정 조경은님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를 소개할 세종과학고 3학년 김진성입니다. 펜토초 레이저 필라멘테이션은 정밀 가공과 기상 조절 등의 분야에서 기존 기술과 대비해 확연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1펜토초는 10-15승초이고 펜토초 레이저는 10-15승초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매우 짧은 펄스폭을 가집니다. 기존 레이저 가공 분야에서 펜토초 레이저 활용 시 수백 펜토초 단위의 짧은 펄스폭은 짧은 시간 동안 큰 레이저 출력값을 가지고 가공 재료 열 확산 시간보다 펄스 시간이 짧습니다. 이는 열적 변성이 거의 없는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온화된 입자를 자극하여 구름 입자의 응유를 유도해 비구름을 생성하거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로 형성된 필라멘테이션은 긴 펄스의 경우보다 낮은 전자 밀도를 가져 필라멘트 길이가 100m가 넘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15승초 정도의 아주 작은 펄스폭을 가지는 펜토초 레이저 필라멘테이션은 활용성이 뛰어나고 그 가치가 큽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점은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필라멘테이션 길이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응용의 바탕이 되는 필라멘테이션 길이의 규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은규입니다.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실험에서 관찰하게 될 플라즈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디바이 차폐를 만족하는 이온하는 기체로 정기적 준중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자, 이온, 광자, 중성기체 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하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음이온과 양이온이 재배치되면서 플라즈마의 정기적 준중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이를 디바이 차폐라 하며 디바이 길이는 플라즈마 전기장의 차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디바이 길이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필라멘테이션이란 레이저의 세기가 세면 생기는 비선형적인 현상으로 플라즈마와 빈선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N은 N0 플러스 N2i를 만족시키며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는 철사의 길이 대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는 철사의 픽셀 개수 대 필라멘테이션 픽셀 개수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라멘테이션 픽셀의 개수는 이미지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세기를 증폭시킨 빛을 의미합니다. 빛은 자연적으로 사방으로 퍼지는데 레이저는 이를 한 방향으로 모아 세기를 극대화시킨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빛을 연속적으로 내보내거나 일정한 주기로 끊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험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펄스 레이저로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꼭지를 들어 물을 조금씩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 모았다가 내보낼 때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물의 힘이 더 센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펜토초는 10-15승조로 펜토초 레이저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실험에서 빛의 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터로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빛의 세기와 사용했을 때의 빛의 세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족시킵니다. 저희의 실험에는 W 필터, ND 0.3, ND 0.6, ND 0.9 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하젠더 간섭계입니다. 간섭계란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변이를 측정하는 광학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하젠더 간섭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족시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50은 반사하고 50은 투과하는 비밀 스플리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굴절률이 N, 길이가 G인 물질을 빛의 경로에 놓아주면 경로차가 다음과 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강산세가 일어날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두 가지 상황을 잡아 각 경로차의 차이를 이용하면 여러 물질의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위성차는 파스와 경로차의 곱으로 파스란 람다분의 2파이를 의미합니다. 공기에서의 각진도 수는 CK, 플라즈마에서의 각진도 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키며 K에 대해 식을 정리시키면 K는 C제곱분의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P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X가 0에 수렴할 경우
1 플러스 x의 n제곱은 1 플러스 nx로 분사할 수 있으므로 위상차 델타 파이는 EC 오메가분의 L 오메가 P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를 N2에 대해 정리해주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변에 있는 값들은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이므로 실험을 통해 플라즈마의 밀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 대전과학고대 1학년 5형 록이고 이제 저희 실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레이저의 에너지와 지속렌즈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며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펜터초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광학계를 설치합니다. 레이저 빛이 빔 스플리터에서 9대1의 비로 나누어져 각각 펌프빔, 프로브 빔이 되는데, 펌프빔은 지속 렌즈에 의해 모아져 필라멘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브 빔은 마하젠더 간섭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빔 덤퍼로 참조빔을 막아 필라멘테이션의 그림자 이상을 CCD라 불리는 카메라로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속 렌즈의 초점거리와 레이저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필라멘테이션 그림자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얻으면 되는데, 저희는 이 초점거리가 50mm, 100mm, 200mm일 때 각각 ND 필터 없이 ND 0.3, ND 0.6, ND 0.9일 때 이미지를 5장씩 얻었습니다. 그때 ND 필터는 빛의 전체적인 세기를 균일하게 감소시키며 ND D 필터로 빛이 통과하면 빛의 세기가 10의 -D승만큼 감소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이미지 제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곳에 두께 250 마이크로미터인 철사를 두어 필라멘테이션과 철사와 같이 이미지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미지 제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라멘테이션의 길이와 철사의 두께가 각각 몇 프레임인지 측정한 후 아래와 같은 비례식을 세워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아까와 같은 광학계에서 빔 덤퍼를 치운 후 CCD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와 달리 빔 덤퍼가 없어 간섭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테이션이 있는 부분만 위상차가 생겨 간섭무늬가 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제이를 사용하여 위상차를 측정합니다. 필라멘테이션의 각 부분 중 위상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밝은 무늬 사이 간격과 주변 밝은 무늬로부터 플라즈마 부분이 밝은 무늬가 벗어난 정도가 몇 프레임인지 측정하여 아래의 비례식을 통해 위상차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합니다. 단,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을 측정할 때 여러 간격을 묶어서 한꺼번에 측정을 한 후 간격수만큼 나눕니다. 이렇게 얻은 위상차를 통해 플라즈마의 밀도를 계산합니다. 다음 식을 통해 플라즈마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데이터 및 결과 분석입니다. 먼저 펄스 에너지에 따른 필라멘테이션 길이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다음 사진은 CCD로 관측한 플라즈마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배경과 차이나는 흰색 부분이 플라즈마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실험 장치에서 여기 접속 렌즈의 초점거리가 50mm일 때이고, 이 부분에 ND 필터를 교체해가며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미지 제이로 분석한 왼쪽부터 ND 필터가 없을 때 ND 0.3, 0.6, 0.9일 때입니다. 각각의 펄스 에너지는 다음과 같았고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펄스 에너지가 증가하면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ND 0.9에서 이론적으로 필라멘테이션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의 값이 23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펄스 에너지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증가하면 필라멘테이션이 길어지는 이유는 펄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세기가 세지고, 이는 비선형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되는 굴절률의 차이를 크게 하여 집속 렌즈로부터 더 먼 거리까지 플라즈마 생성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ND 0.9에서 이론적인 값보다 플라즈마의 길이가 짧게 계산된 이유에 대한 분석입니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작아지면 형성되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작아지고 밀도 변화에 의한 광경로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CCD로 관측한 필라멘테이션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후처리 없이 측정했기에 값이 부정확하게 측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작을수록 레이저가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에너지 소모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고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ND 필터가 없을 때와 ND 0.9일 때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ND 필터 근처에서 에너지를 측정하였을 때와 집속 렌즈 근처에서 에너지를 측정하였을 때를 비교하였습니다. 에너지 감소율은 ND 0.9에서 즉 펄스 에너지가 작을 때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플라즈마의 길이가 짧게 계산된 이후에 작지만 영향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오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이유에 대한 분석입니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2.03mg일 때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절 무늬가 관측을 방해하였고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0.323mg일 때는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필라멘테이션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각자의 기준에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점거리에 따른 필라멘테이션 길이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초점거리가 50mm일 때의 자료와 이 사진을 포함한 초점거리가 100mm일 때의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장치에서 여기 집중 렌즈의 초점거리를 100mm로 바꾼 것입니다. 초점거리가 100mm일 때는 필라멘테이션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후처리를 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펄스 에너지가 증가하면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D 0.9에서 초점거리가 100일 때의 측정값이 50일 때의 측정값보다 크게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발생각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오른쪽 식에 의해서 빈 스팟 사이즈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세 번째, 플라즈마 밀도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플라즈마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과 플라즈마가 발생한 부분을 비교하여 위상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상 변화와 플라즈마 밀도의 관계식에 아래 상수와 실험에 사용한 화장의 값, 측정한 플라즈마의 두께, 위상 변화를 대입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1.3 곱하기 10의 19승이었고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입니다. 펄스 에너지가 증가할 때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초점거리가 길면 필라멘테이션의 길이가 작다는 것, 그리고 필라멘테이션의 밀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PPT 글씨가 되게 좀 깔끔해서 읽기가 편했던 것 같고 시각 자료들이 보기 편하게 잘 배치돼 있어서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지스트 3번 연구팀의 발표를 듣고 질문사항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레이저 실험이면 다른 실험도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많이 힘들었겠지만 레이저 실험이라 뭔가 유독 더 힘들었었던 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G03조 조교 이효정입니다. 레이저 실험은 그냥 실시간으로 줌 미팅을 켜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레이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 눈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실험에 사용한 레이저가 이제 800나노미터여서 좀 IR 영역인데 그게 눈으로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오히려 카메라로 보니까 레이저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해서 좋은 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오히려 온라인이라 좀 더 장점이 극대화된 부분도 있었겠네요.
혹시 다른 질문 사항 더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거나 잊고 있었던 게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연구를 진행했었던 오형록, 김진성, 이효원, 이은규 학생 소감 한번 부탁드리고요. 소감 말씀해 주시기 전에 본인 학교랑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G03 대전과학고등 학생 오형록이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나서 흥미가 생겨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실험을 직접 가서 하지는 못했으니까 이 필라멘테이션이 생기는 것을 그래도 카메라 화면으로 봐서 제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면서 실험 결과를 직접 분석하고 이론 배경을 통해 해석도 해보면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진성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URP 활동에서 조교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레이저 관련 지식과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재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연구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 이효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었지만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추가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전공 서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프리 URP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이 최신 연구라는 것이 더 와닿았고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내용을 알려주신 이호정 조교님께 감사하고 직접 실험실 안전교육을 해주셨던 석희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용기입니다. 이번 프리 URP 활동을 통해 광학적인 측면에서 빛의 간섭, 레이저의 비선형적인 특성, 기하 광학 등 과학적인 측면에서 심도 높은 연구를 통해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미지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레이저 필라멘테이션의 기질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플라즈마 밀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론들을 접목하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fem토초 레이저를 통한 필라멘테이션 관측이라는 연구 주제를 비록 비대면 실험이라는 큰 변수가 존재했지만 이유정 조교님과 석희용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었고 레이저 실험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유정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소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해 주셨던 이효정 조교 선생님께서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이효정입니다. 가장 먼저 교과 외적인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낸 학생들에게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프리-URP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대면 실험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론 설명부터 실험까지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조교님들, 교수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URP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기존의 학업이랑 프리-URP를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텐데 또 그런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조교님들, 교수님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유의미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